이른바 불체포 특권 이걸 폐지하자,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접대, 성상납, 이제 이 얘기가 또 하나 지금 갑자기 수면 위로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상납, 성접대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그런 일, 성상납이 민주당에서 벌어졌으면 민주당은 해체됐을 것이다. 어제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이 이런 말을 썼더군요. 민주당의 성범죄는 패당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다. 예전에 왜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그쪽 일파가 패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패족 정도가 아니라 패당이다. 정당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을 걱정하라. 그런데 아무튼 또 이재명 후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정도의 성 스캔들이면 민주당은 문 닫았을 것이다. 해체됐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된 것과 관련해서 적절했느냐, 이 말을 하자 이재명 후보가 저는 할 수 있다면 최대치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최대치로 해야 된다. 제명 그보다 더한 게 있으면 그렇게 꾸짖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쪽을 향해서 창끝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받았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한다고 녹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졌으면 민주당은 해체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것을 제한하자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세요. 제가 100% 찬성하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다르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하자 하는데 국민의힘도 아마 못할 걸, 국민의힘도 뒤가 구린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걸, 그러면서 이준석 그 성상납 의혹 그게 민주당에서 벌어졌으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받아서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채널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의 그 대전에서의 성상납 의혹을 중점적으로 고발하고 터뜨린 데가 가로세로 연구소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채널에서 이런 방송도 했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호중 지금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장이 이번에 출마했죠. 이 사람들 송영길, 임종석, 윤호중, 우상호 다 당을 대표하는 그 지도부급 인물들이죠. 2000년 5월 17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에요. 5.18 하루 전, 오늘 전야제를 하는 날. 그러니까 오늘 5.18 광주 민주묘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참배를 합니다. 아주 슬픈 표정으로 참배를 다 하고 그날 저녁에 새천년 NHK라는
울음살롱이를 갑니다. 이거 아주 시끌벅적했죠. 이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뭐 누구는 앞에 나가서 흐드러진 노래를 뭐 부르고 또 누구는 거기 접대하는 여성들을 희롱을 하고 그 얘기 아주 시끄러웠죠. 술집 이름이 하필이면 NHK입니까? NHK.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공헌한 바가 많지요. 사실은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위기에 몰려 있거나 지지율이 침체되어 있을 때 이준석의 공로가 있습니다.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 그쪽의 지지율을 급격하게 끌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이재명을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보궐 선거 있었죠. 청년 유세차 이걸 이준석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서울 시내 곳곳 누비면서 거기에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유세차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준석의 힘이 컸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대선 과정에서도 뭐 청년들을 특히 20대 남성들을 이제 끌어오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더더군다나 그 짧은 동영상 짤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쇼트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짧은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호소력 있게 만들어서 선거 유세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상납 의혹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하나는 20대 남성들을 끌어온 만큼 20, 30대 여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지가 벌어온 거 지가 다 까먹는 오히려 더 많이 까먹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격차가 0.7까지 사실은 좁혀진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지고 있다가 3월 9일 날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2월 한 달 3월 초까지 윤석열 후보가 3원 앞서 있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상당 부분 까먹어서 20대 30대 여성들이 상당 부분 윤석열 쪽을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게 좁혀져서 뭐 10%포인트 차이 이상 차이가 났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0.7까지 좁혀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공신입니까? 아니면은 형틀에 묶어야 될 사람입니까? 이런 딜레마인 겁니다. 그런 딜레마 속에 이제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강용석 딜레마가 있습니다. 강용석 어떡하지? 적극적으로 껴안자니 이미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그 앙앙불락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한번 크게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어요. 강용석하고 이준석은 대단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복당 문제를 놓고 뭐 갈 때까지 서로 이제 대립을 했던 그런 사이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강용석 후보를 마냥 무시하느냐? 그것도 곤란합니다. 강용석 후보가 얻고 있는 그 지지층 이거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5%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거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우사를 점하려면 강용석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강용석 후보가 내건 조건이 참 기가 막힙니다. 1대1로 김동연 빼고 김은혜하고 나하고 1대1로 TV토론 3번 하자. 강용석하고 김은혜하고 둘이서 TV토론하면은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 2번째. 당적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김은혜, 강용석 이름만 내걸고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계시는 유권자들은 김은혜가 이쁘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의 힘을 몰아주려고 그쪽의 지지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꽤 되실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무소속 이런 말을 걷어내고 여론조사를 하면 해볼 만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그리고 그냥 선거공학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김은혜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해야죠. 김은혜 후보는 40%고 강용석은 5%면 8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은혜 쪽으로 단일화 해야죠. 선거가라는 게 꼭 그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때로는 40%를 가진 김은혜보다 5%를 가진 강용석이 더 갑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강용석 딜레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자니 뭐하고 또 걷어차자니 뭐하고 지금 검토 중이다, 여기까지는 와 있는데 아마 그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